자, 다음은 벡터와 유사성이라는 소제목인데요. 지금 계속 벡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함수의 내적을 정의하고 그거에 따르는 성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벡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다른 벡터와 유사성이 뭐냐면 저희가 6장에서 여기서는 그냥 R3라는 유클리드 3차원 공간이라고 했는데, 예,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때 요 V1, V2, V3를 이 유클리드 3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 베이시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의 특성 아시죠? 서로 직교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저로 가정을 하면 이 3차원 공간 안에 R3에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 하나를 꺼내든 간에 이 기저의 표현으로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미 선형대수에서 4장이건 3장, 4장, 6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죠? 선형 결합이 된다. 기저의 선형 결합이 된다. 또는 모든 벡터는 기저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기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C1, C2, C3는 상수입니다. 스칼라인데 이 스칼라 값은 뭐냐?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찾는 방법은 C1은 바로 이 U와 V1이라는 기저의 내적한 거에 이 기저의 크기의 제곱, 놈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이게 C1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U라는 임의의 벡터와 V2라는 기저의 내적을 하고 그거를 이 V2라는 기저의 놈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친구가 바로 C2가 됩니다. 이게 C1이 되고요. 이게 C3가 되고 같은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 U와 이 기저를 하나하나 내적을 해보면 됩니다. U와 V1이라는 이 기저 벡터를 내적을 해보면 U가 뭐죠? C1 V1 플러스 C2 V2 플러스 C3 V3인데 그거와 V1과 내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벡터의 내적은 분배 법칙이 성립해서 또 스칼라를 또 앞으로 아예 그냥 빼버리죠. V1 플러스 C2에 V2 V1 C3에 V3 V1 이렇게 되죠. 내적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V1, V2, V3가 기저이기 때문에 서로 직교하잖아요. 기저는. 그래서 직교하기 때문에 내적이 0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하나밖에 안 남죠. 그죠? C1에 V1 자기 자신의 내적이 우리 잘 알고 있죠. 놈의 제곱이죠. 네, 따라서 이것 때문에 C1이라는 여기 개수 또는 상수는 V1의 제곱에다가 U1과 V1을 내적한 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눈에 보이시죠? C1. 그럼 똑같이 U와 V2를 내적하고 U와 V3를 내적하면 이 C1, C2, C3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일반화를 하면 선형대수에서 본 것처럼 어떤 임의의 벡터를 꼭 R3가 아닌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 에서 그 벡터 원소 하나를 뺐고 S라는 집합을 V1, V2 해서 Vn, n개의 벡터가 있고 이게 벡터 스페이스 앞에서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 V의 기저라고 하겠습니다. 기저. 근데 기저는 한 가지는 아니죠. 기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저의 개수가 이 벡터 스페이스 차원하고는
같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럴 때 임의의 이 u라는 벡터는 기저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냐? 첫 번째 기저의 제곱에다가 이 u와 기저에 내적한 거에다가 v1 방향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기저의 제곱에 두 번째 기저 u와 두 번째 기저의 내적, 네, 이렇게 되고, 플러스 세 번째 기저의 제곱, 세 번째 u와 세 번째 기저의 내적, 예, 이런 식으로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n번째 기저의 제곱, 놈의 제곱, n번째 기저 u와 n번째 기저,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케이스고, 아예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의 일반적인 기저에 따라서 이 벡터 스페이스 원소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물론 이걸 뭐 C1에 V1, C2에 V2 이런 식으로, 예, 개수 C로 표현을 하기도 했죠. 네, 이렇게 됐고, 여기서 U 벡터를 여기 주어진 기저 S로 읽은 좌표가 바로 C1, C2, C3,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저 S로 읽은 U 벡터의 좌표입니다. 또는 좌표 벡터, 네, 라고, 예, 저희가 기억나시죠? 자, 요런 개념을 선형대소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함수로 가져와 봅니다. 함수 파이0x와 파이1x, 파이2x, 파이nx, 그리고 이런 무한 계속되는 이런 직교집합인데, 무한 직교집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서로는 직교합니다. 내적이 0입니다. 그리고 무한계죠. 이런 게 있다고 본다면, 자, 임의의 함수, 어떤 f라는 임의의 함수는 이런 파이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파이0x C1에 파이1x 이런 식으로, cn에 파이nx 무한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시그마로 나타내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가고, cn에 파이 nx, 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벡터의 성질을 함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함수의 내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할 수 있었죠. 네, 마찬가지로 f도 이 무한직교 집합에 있는 파이라는 함수와 내적, f와 파이1이라는 내적 다 해보면 요 C0, C1, Cn까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기하게도 똑같이 파이0의 제곱에 파이0x, f와 파이0의 내적, 그리고 파이1의 제곱, 파이1x, f와 파이1의 내적, 여기는 함수 내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즉 뭐냐면 cn이라는 요 개수들은 어떻게 표현되냐, 파이n이라는 함수의 제곱에다가, 그죠? 주어진 함수 f와 파이n이라는 이 함수를 내적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벡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점점 이 풀이의 급수를 지금 향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빌드업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를 어떤 여기는 파이라고 썼는데 풀이의 급수를 가면 요 함수들이 사인, 코사인 뭐 이런 함수들입니다. 사인 뭐 삼각함수들 그런 걸로 잘 1차 결합하고는 무한급수로 나타내겠다라는 게 지금 풀이의 급수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교 집합에 있는 직교 함수들로 급수를 만들었죠. 급수, 무한히 가는 급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직교 집합에 있는 직교 함수들로 전개했다는 게 직교 급수 전개입니다. 예, 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함수의 내적을 뭐 만약에 이 f나 이 파이 함수들이 예를 들어 뭐 a와 b라는 구간 i에서 정의가 됐다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함수 f와 그리고 파이 nx라는 요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는 게 이 내적이죠. 함수의 내적. 거기다가 요 파이 nx의 놈의 제곱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쓴 게 cn인 거고, 요런 개수들로 나타내는 거고, 이게 요 함수 f가 이런 식으로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를 써주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요 cn이 바로 좀 전에 썼죠. 그죠? 파이 놈에다가 적분 f x에다가 파이 n에 x를 한 거, 적분을 한 거로 하고, 거기다가 파이 x. 네, 이런 식으로 급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괜찮죠? 이게 저희가 테일러 급수나 맥클로린 급수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테일러나 맥클로린 급수의 개수를 결정을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풀이의 급수 또는 여기 있는 직교 급수 전개, 직교 급수에서는 이 개수를 결정할 때 적분이라는 것, 또 함수끼리의 내적을 통해서 이 개수를 결정해서 이 주어진 함수를 급수로 무한급수로 전개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